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온 서울공채 24살 지원자 이건무입니다.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먼저 소방공무원은 제게 좀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20살에 제가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경비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이도 어렸고 아직 꿈도 없었고 군대도 아직 가지 않았던 나이인데, 그때 병원이라는 곳은 제게 좀 큰 깨달음을 주었던 곳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오고 가면서 좀 삶과 죽음을 달리하던 그곳이었는데, 저는 그런 곳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에 보였던 그 소방공무원분들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고, 그 뛰어다니는 모습에 저는 큰 동경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험생활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제 자신에게 매일매일 자극을 주었고, 2014년에 그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재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특히 세월호 침몰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저도 누군가에게 이제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제 꿈을 놓칠 수 없었고, 그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는 2014년 7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7월부터 8월까지는 집에서 혼자 독서실 다니면서 인터넷 강의 시청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제 자신이 항상 좀 열정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월에 그 학원에 오게 됐고, 그 학원에 오게 된 이후로 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 학원에 다닌 이후로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 11시 20분? 이때까지 공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만약 제가 하루에 1시간을 늦게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날 1시간을 더 공부했습니다. 집에 늦게 와도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제 정말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왔고, 네, 그리고 수업이 있는 날은 항상 수업을 들었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그날 배웠던 것들을 복습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없는 날은 자습에 매진하면서 제 자신에게 부족한 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저는 항상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잘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밥 먹는 시간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좀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를 마무리했고, 그리고 저는 바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네, 그게 제가 공부를 했던 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국어라는 과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쓰던 말이고, 항상 듣고 항상 우리가 말하는 말인데, 하지만 우리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내가 썼던 건가? 내가 사용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만큼 가장 익숙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국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언어라는 것은 나중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언어 공부를 먼저 시작해서, 누구나 다 언어 능력은 있지만 공부는 다르기 때문에 언어 공부를 먼저 시작해서 공부를 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네, 국어는 일단 처음에는 문법 공부에 먼저 발을 디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법 같은 것은 시험에 약 반 정도,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 10문제는 일단 문법은 한번 자기가 잡는다고 표현을 하죠. 한번 잡게 되면은 잘 까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다 보면은 아예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문법부터 먼저 잡고, 문학 공부 같은 것은,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학 공부인데, 문학 공부는 자신이 약간 주인공이 된 느낌으로 항상 좀 몰입하면서, 그 몰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은 사자성어나 속담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틈날 때, 예를 들어 화장실 갈 때나 그럴 때 조금씩 그냥 한두 개씩만 보다 보면은 수험 기간 안에 다 보고 흥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영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어떤 분은 단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단어를 한 120개 이상은 하루에 꼭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제가 외웠던 단어가 좀 쌓이고 쌓이면서 잘 까먹지 않게 됐고, 그렇게 좀 독해도 어렵지 않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맨 처음 시작할 때 문법이라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저는 그 7월달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제이든 선생님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면서 문법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제이든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암기법은 지금까지도 기억날 정도로 아주 좋았기 때문에 문법 공부는 무조건 제이든 선생님에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것은 자신이 해독하고 그 안에 숨겨있는 뜻을 찾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머리를 많이 쓰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방 캠퍼스에 계신 박노준 선생님께서는 항상 원리 원칙을 잘 따져주셨습니다. 왜? 어디서? 이런 것을 많이 따져주셨는데, 그런 수업을 듣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독해를 하면서 왜? 어디서? 무엇을? 이런 것을 계속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독해하는데 어려움을 좀 덜 느끼지 않았나 싶고, 우선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언어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금방금방 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 시간에 잘 앉아서 잘 듣고 절대 집중 잘 하고, 그게 가장 언어 공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사인데요. 우선 한국사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할 양이 가장 방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석기 시대 약 70만 전부터 현대사 2000년도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약 70만 2000년이 되겠죠. 그 방대한 양을 좀 공부하려면은, 저는 그래서 세운 계획이 좀 맞불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양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도 그만한 양을 공부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제 수험생활 100% 가운데 그 공부의 한 40%는 한국사에 매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한국사라는 게 그 역사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흥미를 가지고 본다면은,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은 그 누구보다도 쉽게, 어떤 과목보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또 말씀드리자면은 스토리텔링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죠. 그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한 파트를 물었을 때, 한 사건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따져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주 보고 좀 흥미 가지면서 보면은, 그렇게 하면 좀 한국사에 대한 공부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방학개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개론은 공채, 특채에 불문하고 누구나 다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물론 공채에서는 다른 선택 과목을 할 수 있는데요. 또 말씀드리자면은 소방학개론은 한국사 다음으로 양이 좀 방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암기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암기를 잘하냐, 못하냐, 이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믿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암기라는 것은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어야, 자신이 암기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그래야 자신이 좀 암기가 잘 되고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망각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계속 봤던 것을 계속 까먹고, 계속 외웠던 거 까먹고. 하지만 이 말은 소방학개론,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이 세 개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개의 과목은 어떻게 보면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반복이 답이고, 또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는 게 답입니다. 저도 그리고 소방학개론을 다시 되돌아보면은, 저도 고등학교 때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이과에 대한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었던 만큼 제 머리는 지금 백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낮은 자세로, 좀 배우는 자세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했던 자세가 소방학개론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소방관계법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이라는 게, 어떤 공부를 하든 법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은 법을 가장 뒤로 미룹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법을 가장 뒤에 손 대고 가장 뒤에 공부를 시작했지만,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소방관계법규라는 게 가장 양이 적습니다. 가장 양이 적다는 것은 페이지 수가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기출문제로 나왔던 양과 그
범위가 적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장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또 관계법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계법규도 소방학개론과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국어든 영어든 한국사든 소방학개론이든 소방관계법규든 어떤 과목이든 암기력이 좀 중요하기 마련입니다.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70%는 암기고 뭐 30%는 논리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암기는 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했습니다. 저도 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제 지식을 나눠주는 것도 좋아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암기도 잘 되고 그리고 제 자신을 믿음으로써 제가 좀 외워야 된다는 확신? 이런 게 좀 들었기 때문에 네. 자신을 믿고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슬럼프라는 것은 일단 본인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슬럼프가 왔다고 해서 도망가는 것은 그 자리를 피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지금부터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이제는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도망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슬럼프에 겪은 수험생 같이 공부하던 수험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많이 자리를 이탈하고 다른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을 만나러 다시 집에 가거나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저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봐야겠다, 책 한 페이지를 더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슬럼프라는 게 진짜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저도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핸드폰을 하게 되고 다른 것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핸드폰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고 그러다 보면은 남들보다 한 페이지 더 받고 두 페이지 더 받고 또 다시 제가 슬럼프에 빠지면은 또 저는 핸드폰만 했고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계속 꿋꿋이 지키면서 다시 책을 다시 보았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슬럼프와 싸워 이기려고 했던 게 제 슬럼프 극복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는 소방사관학원 인터넷 강의에 대해 많은 좀 칭찬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7월달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7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저는 의지력이 참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자꾸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좀 제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었는데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강의 안에 보이던 그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들었고 특히 제이든 선생님께서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시는 것을 인터넷 강의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이 제가 가장 잘 선택한 이유인 학원에 온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저희 대방 캠퍼스에는 좀 다른 학원과 다른 교수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국어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 우리 박노준 선생님과 박노준 교수님과 손정일 교수님 수업 시간에 엉덩이 잘 붙이고 수업만 들으시면은 언젠가 본인도 모르게 한 층, 한 계단 올라가서 언어를 좀 정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사 김상범 선생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대해주셨고 수업에 임해주셨습니다. 본인이 1시간을 더 해서 학생들에게 문제풀이 반을 또 만들어주셨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책도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드셨고 네, 그런 모습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는 저는 정경문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정경문 교수님의 수업을 1차적으로 듣고 이 소방학개론 같은 경우 김진수 교수님의 수업을 마지막에 듣게 됐는데 김진수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수업 내용과 이해력과 그런 습득력이 좀 여태까지 다른 선생님들에게서 다른 교수님들에게서 저희 학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인터넷 강의도 물론 봤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좋았지 않나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원의 장점을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학원에나 있겠지만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좀 체계화된 모의고사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면서 자신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만들어 주었고 그렇게 해서 제 자신의 위치와
제 자신이 부족한 점, 잘하는 점 그런 것을 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지도도 많이 해주셨던 그런 우리 실장님들도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방직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한마디 부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한마디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도 독서실에서 앉아서 공부하시고 이 학원에 앉아서 합격자 설명회 들으시고 또 학원에서 남아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 지금 정말 많이 힘들고 외로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 수험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파이팅 한번 외치고 저 물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합니다. 파이팅!